청년들이 혹은 20, 30대가 보수화가 된다. 옛날에는 나이가 많을수록 보수고 젊을수록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들 했는데 요즘의 경향을 보면 20, 30대가 오히려 보수적인 선택을 하더라 라는 말을 이제 해요. 나이가 많아지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을 띠게 된다. 근데 그러면 이제 속설이 있는데 뭐 정치 심리 쪽이나 사회 심리 쪽에서도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연구들이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탄핵 정국이라던가 아니면 그 IMF가 터졌다던가 아니면 전쟁이 났던가 아니면 그 팬데믹 상황이 터지던가 이럴 경우에는 뭔가 이게 다른 선택이 더 작동한다는 거죠. 2021년의 상황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가? 설문조사나 이런 데 보면 40대가 제일 진보적이고 50대가 그 다음 60대는 보수적이고 30대로 갈수록 보수적이고 20대가 근데 상당히 이제 보수적이다. 어떤 입장들에 대해서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거는 교육 얘기 많이 하잖아요. IMF 이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교육받았던 세대들 그 생존의 위기에 닥친 부모들이 부모 세대가 교육한 아이들인 거죠. 경쟁 같은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정이라는 화두에 대해서 맹렬하게 반응하고 뭐 이런 식의 부서들도 많기는 하죠. 네. 저는 정말 머릿속에서 나온 이걸 내피셜이라 그러나요? 그냥 허황된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 이 사람이 지금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지금 이걸 뽑는다. 그렇죠. 그게 하나의 어떤 시대적인 징후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20대의 경우 오디션 프로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라 그럴까? 그게 뭐냐면은 순전히 자신의 노래 실력으로만 대중들한테 평가받고 그렇죠. 인기 투표를 얻어서 저 사람한테 또 열광적인 어떤 지지가 몰리고 이렇게 1등하고 2등하고 이제 순위에 오는 거. 근데 특히나 20대 사람들에게는 저런 게 공정한 거다. 그러니까 누가 꽂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세대에게 있어서는 어렸을 때부터 저런 오디션식으로 대결하고, 한 명 떨어뜨리고, 또 대결하고, 그러니까 한층 올라가서 나중에 정상에 서는 사람한테는 또 박수를 보내고 인정. 너 정말 뛰어난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그런 이데올로기가 되게 내면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뭐랄까 전제랄까 그런 게 있다면 사회가 되게 불공정하다. 그렇죠. 이런 불공정한 사회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말할 때 진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이 내세우는 가치가 능력주의.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냥 이준석이 아니라 하버드 나온 이준석이 그렇죠. 서울과학고 카이스트 찍고 하버드 찍어서 소위 말해 가방끈으로서는 누구도 깔 수가 없는 스펙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그게 20대한테는 굉장히 선망의 또 그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올라가도 충분한 자격이 있어. 근데 그걸 이준석이 잘 사용해 먹고 이제 능력주의를 하면서 자기는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걸로 이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근데 그거에 이제 반대 서사가 될 만한 거는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그 능력이 반드시 그 개인이 쌓여진 능력이냐.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받아 능력과 사회경제적 조건이 받쳐지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준석 같은 정도의 사회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각가지 혜택들에 대한 거는 완전히 생략을 한 채 이제 이준석 개인이 이제 혼자 뚫고 나온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는 것에 있어서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뭐 페미니즘적인 어떤 비판의 시각이 나오는 거고. 최근에 봤던 세계일보나 KBS 그 조사에 보면 한 80%가 나 평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했는데 페미니즘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평등이 중요하지만 페미니즘은 반대한다. 한 70%가 그런 비율에서 봤을 때 페미니스트의 입장이 마치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선권을 줘라. 말은 우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아도 된다. 라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자기네들끼리 담론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20대 남자들은 20대 남자들끼리, 20대 여성들은 20대 여성들끼리 나누다 보니까 20대 남성하고 20대 여성들이 한 4-5명씩 모여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페미니즘이 진짜 뭐야?
라고 했을 때 이쪽에서 이쪽을 설득할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일단 서로 감정에 부딪히다 보니까 페미니즘 이쪽은 싫어 이건 이쪽은 페미니즘이 맞아 그러니까 서로 평등과는 관계없이 페미니즘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페미니즘이 들어올 때 충분한 납득될 만한 밭도 안 만들어져 있었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기회도 없었고 교육도 없었어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들어와서 특정 사건들이 거기에 연루가 되었고 뭐 특히 뭐 강남역 살인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연루가 되면서 감정의 폭이 너무 커진 거죠. 그러니까 남녀 평등은 중요하지만 페미니즘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상한 논리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세대를 자꾸 막 얘기하니까 사실 그 세대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내 삶을 살면서 내 나름의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다 진보냐 보수냐 막 이렇게 그쵸. 붙이니까 그리고 정형화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세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지금 20대 30대 마주하는 현실이 어떠냐를 사실 또 봐야 된다라는 주장도 최근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가 아니라 사회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얘기를 안 하고 왜 자꾸 이 세대가 이런 특징이 있냐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접근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뭐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았으면 오늘 방송도 그쪽에 준비를 하죠. 오늘 오랜만에 두서없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한국 교회와 정치 2021 이란 주제로 얘기를 했지만 기독교를 이제 표방을 하든 안 하든 한국 교회가 관심이 있는 정치 영역과 2030 그 청년들이 바라보고 있는 지점과 좀 괴리가 있었다. 이 정도로 제가 그냥 요약을 해보고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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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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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